정부 세제 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계속 반드시 이 중과세율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1%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그 당시 종부세를 이거 징벌적 아닙니까? 이게 원래 종부세 입법의 취지에 맞습니까? 빌라 2채 가지고 있는 분이 종부세 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정부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12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연동되고 있는 2022년 세제 개편안도 지금 같이 상정되어 있는데 본회의로 넘어가서 심의 의결이 돼야지만 내년부터 법이 시행이 될 겁니다. 자,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개정입니다. 자, 지금 1세대 1주택 공제 11억까지 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14억까지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다주택자 주택수에 대한 중과세율, 이 또한 마찬가지 합산가액으로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도 300%를 150%로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죠. 자, 지금 여야의 정쟁 상황 속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저는 이 다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상화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PPT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의 변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은 향후 5년간 약 7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은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복지 예산 축소 등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들이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불과 2주 남겨둔 16일까지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과 연동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관련 세법들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서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문책 논란 등의 정치 쟁점도 여야 간 대화 여지를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한 상당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겨져 있는 이 종부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역시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은 이미 무산되었습니다. 자,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 주택 보유자 9만 3천 명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소급 입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납세자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만큼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과세로 전환해 세부담 상한을 현행 최고 300%에서 150%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 야당은 특별공제 도입 등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춘 데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한 만큼 추가 혜택은 과도하다라는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에는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 14억까지 공제해주는 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의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이 중과세율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 이유를 PPT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의 이 징벌적 중과과세는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종부세가 나온 이 취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만 왜 이게 징벌적 과세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8조가 제정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5일 이 종부세가 처음 탄생한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 8조의 과세표준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세표준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니 당연히 공시가격이 9억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0으로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4억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에서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다 보니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본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으로 처음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공시가격 9억 적용됐던 종부세를 내야 했던 그 아파트의 과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적용이 됐었을까요? 자, 2004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추이를 제가 수집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05년 1월 달에 종부세가 제정되기 이전 2004년도에 집값이 상승했던 아파트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종부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자, 송파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34평 아파트를 보면 그 당시 매매 금액은 6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공시가격이 매매 금액 기준에서 70% 정도가 적용이 되었죠. 따라서 공시가격은 4억 5천. 그렇다면 송파의 올림픽 선수촌 가지고 있는 분은 종부세를 안 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35평, 그 당시 매매 금액 8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6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겠죠. 자,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입니다. 미성 아파트 49평입니다. 매매 금액 9억 5천, 공시가격 기준 6억 5천입니다. 따라서 강남 압구정이건 대치 음마건 올림픽 선수촌이건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종부세 한 푼 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강남에 그 당시에도 가장 대장급 지역의 일대 아파트였던 압구정 아파트입니다. 구현대입니다. 구현대 4차. 그것도 42평. 매매 금액 12억 5천에 공시가격이 9억입니다. 따라서 압구정 구현대를 가지고 있는 분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1%만 거주한다라는 가장 비싼, 가장 좋은 아파트였던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1차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50평형대입니다. 그 매매 금액이 14억 5천에 공시가격이 10억 5천입니다. 우리나라의 1%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그 당시 종부세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종부세의 취지입니다. 부유세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1%의 수준만 부유세, 종부세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종부세가 제정됐던 시기에 세율은 어땠을까요? 자,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 이하에 있는 분은 1%의 세율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1%. 자,
자, 과세표준 5억 5천. 앞전에 종부세 납부 금액은 얼마였죠? 4억 5천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5억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1%만 냈다. 그리고 5억 5천만 원 초과 45억 5천만 원 이하 2%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억 5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은 3%로 적용이 됐다. 만약에 그 당시에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1% 정도만 종부세를 내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강남에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파크 삼성 70평짜리가 얼마였냐면요. 35억이었습니다. 35억. 가장 비싸다라고 한 대형 평형대 35억이었어요. 따라서 대다수의 분들이 1% 또는 2%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과세표준 12억에서 50억 구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지금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3.6%의 거의 3배 넘는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징벌적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전년도 대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300%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2005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8조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개정.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0으로 본다. 따라서 6억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겠죠. 앞전에는 9억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6억으로 공시가격 기준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 개정됐던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공시가격 6억 공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공제액은 그대로 6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공시가격은 20년 전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공제받고 있는 금액은 6억 그대로다. 자, 2005년 12월 개정이 되기 이전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송파 올림픽 회밀이 31평 아파트 매매 금액 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5억이었죠. 따라서 송파의 올림픽 회밀이 31평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분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파 올림픽 선수촌 35평 아파트 매매 금액 7억 5천입니다. 공시가격 5억 3천.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죠. 강남 역삼 레미안 아파트 매매 금액 8억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5억 7천. 이 또한 내지 않았고, 강남 그 당시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재건축이 될 소지가 있었던 아파트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했던 아파트들이 질비했죠. 매매금액 8억 5천, 공시가격은 6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강남 일대의 아파트들 전부 다 종부세 내지 않았다. 자, 서초에 있는 신반포 2차가 있습니다. 지금 원밸리죠. 원밸리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35평 아파트 매매금액 9억이었습니다. 공시가격 얼마입니까? 6억 5천. 따라서 신반포 2차에 있는 아파트 기준, 그 기준 이상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강남에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달에 종부세가 개정되었는데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특별 공제를 받게 되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총 9억이 공제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법이 바뀌었던 작년까지 똑같이 공제 9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서야 11억 원으로 확대해서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이제서야. 그런데 다주택자는 아직도 공제 6억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리고 이 당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추가적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60%에서 10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비율로 곱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춘 겁니다. 자, 종부세 입법 취지가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무색해졌습니다. 자, 그 당시 처음으로 2005년 1월 5일 법률이 제정됐던 시기에 그 제정 이유를 정부가 명시했습니다. 뭐라고 명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앞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2005년 고액의 부동산 뭐였습니까? 타워팰리스였다고요. 50평짜리. 타워팰리스 50평짜리 우리나라의 국민의 1% 소유자, 그분들에게만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징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제 6억, 다주택자 공제 6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제 6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집이 두 채 이상이 있겠죠. 그러면 각각 3억씩 공시가격 합산이 될 겁니다. 공시가격 70%로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 4억 정도 주택자리가 공시가격 3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4억대 정도 되는 서울에 아파트 있습니까? 서울에 4억대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4억대짜리 빌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방 두 개 서울 외곽 지역들,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방 두 개짜리 빌라가 4억입니다. 4억. 방 두 개 빌라가 4억이라고요. 그렇다면 빌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종부세를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원래 종부세 입법의 취지에 맞습니까? 지금 이게 제정했던 이후에 지금 그 과세 대상자분들이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징벌적 과세로서 불형평성 이거 반드시 다시 재고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2005년도 종부세 입법 추진이 되고 그리고 법이 시행이 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 과세 대상자가 그 시기에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 그런데 현재 기준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 약 17배나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7배나.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세대 1주택자도 아무리 공제 11억까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5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도 종부세를 이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북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전부 다 15억까지 다 갔죠. 이게
종부세 취지에 맞는 겁니까? 빌라 2채 가지고 있는 분이 종부세 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합니다.